오늘은 그 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정신이 없다 보니 앞에 우리 소개를 좀 빠뜨렸더라고요. 저희 소개 간단히 하고 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해요. 먼저 소개를 한 분씩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그룹 탐의 이준호입니다. 네, 저희에게서 큰 웃음소리를 담당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 오피스 6호 강미란입니다. 속삭임을 속삭임을 담당하고 그렇게 계시는 아니 큰 유머와 속삭이. 유머에 대한 강박과 속삭임을 담당하고 계시는 강박 담당. 그다음 우리 안녕하세요. 토리 아빠 이용민입니다. 토리 아빠 뭘 담당하고 계실까? 긴 질문. 토리의 육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토리의 육아. 중요한. 네. 아 여보 미안. 육아의 4분의 1, 100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뭔가 뭐 걱정하는 안녕하세요. 토리 거예요? 아빠입니다. 육아의 100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디자인랩 소소의 장서윤이고요. 네, 편집을 담당하고 계시죠? 그렇죠. 편집을 하고 권력갑니다. 네, 이것저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바로 오늘은 시작할게요. 창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1부에서는 창의 기본적인 역할, 그다음에 기능의 변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2부에서는 창문의 종류와 관련된 어떤 정보들, 그러니까 실제로 어쩌면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 이야기가 좀 너무 공부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어려운 느낌이어서 좀 딱딱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많이 아시는 말랑말랑한 내용으로 가려고 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창이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공기나 빛, 소리가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에 만든 구조물. 여닫을 수 있는 창을 창문이라 한다. 밖을 내다보거나 밖에서 안을 볼 수도 있지만 한쪽에서 볼 수 있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 창은 보통 유리와 같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물질로 마감한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창에 대해서. 창은 어쨌든 외부 환경과 건축 이 내부 공간이 만나는 어떤 접점 그런 건데요. 건축물의 눈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인상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어쨌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얘기는 창에 대해서는 채광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무조건 남향을 선호하잖아요. 근데 이거 빛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남양 열하고 주로 좀 그쵸, 관련이 그쵸. 있죠. 따뜻하니까 그쵸. 아무래도 남양빛이 제일 따뜻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옛날에 그 환경 시간에 배울 때 북향의 빛이 가장 퀄리티가 좋은 빛이라고 배웠거든요. 그게 이렇게 반사되는 그러니까 휘도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사도가 눈에 굉장히 좋지 않고 빛 환경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장 소장이 설명하려던 휘도는 반사도가 아니라 눈부심의 정도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장 소장이 좀 아팠습니다. 흑. 근데 북향을 우리는 굉장히 안 좋은 공간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추우니까. 네. 근데 채광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그 약간 조도가 일정한 거죠. 은은하게. 빛이 일정하게 강하지 내려오는 않고. 거죠. 네. 남양은 이게 오르락내리락이 굉장히 심한 거죠. 낮에는 굉장히 맞아, 많았다가 맞아. 아침 저녁 되면 갑자기 확 사그라들고 이러니까. 그리고 원래 반사광이 좀 좋은 빛이에요. 아 그래요? 직사광선보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네. 옛날에 왜 우리나라 한옥 마당에도 하얀 모래 이런 거 깔아놓잖아요. 그게 반사돼서 마루 안쪽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고 창호지 그런 의미예요? 같은 것도 그거예요. 그래요? 잔디를 심을 수 없어서 아니야. 일부러 밝은 모래를 이렇게 깔아놓는 게 반사빛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창호지 쓰는 것도 약간 빛을 한번 창호지는 걸러주는 거고. 그렇죠. 창호지는 그런 의미긴 한데. 네, 뭔가 반사광이 싫어? 직사광선이 좋아. 직사광선이 따뜻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빛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채광만을 위한 창도 있잖아요. 그렇죠. 채광만을 위한 창도 있죠. 이게 채광이 좋으려면 사실은 천장에 뚫으면 안 돼요? 천장에 뚫으면은 직사광선이 훅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제 창호지를 발라놓는다든지 은은하게 들어오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왜 그 옥탑방이나 다락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별을 보는 그런 창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뭐라 그러죠? 그 바램 그런 게 로망 있잖아요. 같은 로망 게 있죠. 같은 거. 그런데 왜 그러면 전면창을 안 할까? 천장에다가.
그러거나 예전에 차를 좀 바꿔볼까 하고 생각했을 때 나왔던 게 이제 썬루프. 썬루프인데 전면이 다 썬루프인 차가 나왔었어요. 음. 그 당시에. 그래서 또 괜찮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어서 보면 왠지 집의 천장 쪽에 창문이 다 있고 그게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하면 그러면 좋죠. 또 채원이 좋겠다는 생각이 천창에 대한 로망들이 맞아. 있는데 누구나. 누구나 있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천창 시공 되게 기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가 새거나 이런 거에 대해 로망만 맞아요. 갖고 있다가 어. 거기서 이제 뭔가 근데 확 저번에도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파트 얘기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창과 이 건물 구조물과 그 사이의 기밀성이 네, 되게 네.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벽에 있을 때랑 천장에 있을 때랑 다른 거예요. 예, 다르니까. 시공하기가. 예. 네. 그래서 훨씬 더 비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비싸요. 이거 시공을 아, 제대로 심해서. 기밀하게 잘 해도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아. 천창이 있으면은. 환기, 그러니까 열에 대한 문제 네, 때문에. 왜냐하면은 따뜻한 공기가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다 식어버리는 거. 위에 아니 식어버린 게 아니라 위에 다 올라가 있는데 음. 벽으로 되어 있으면은 벽에 단열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 외기하고 차단이 되는데 이게 유리면은 유리면에 결로가 생길 수밖에 바깥에가 차가우니까 유리가 차가워지잖아요. 그럼 유리에 그 천창 유리에 이슬이 막 물방울이 맺히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흘러가지고 옆에 벽으로 타고 막 이러면 이제 거기가 얼룩지고 뭐. 그래서 천창은 사실 쉬운 시공이 아니에요. 야, 이 사람들 네. 로망을 얘기했더니 아주 그냥. 아니요, 그 설계할 때 주택 설계할 때마다 늘 천창은 고려 대상이에요. 모든 그럼요. 그럼요. 천창은, 왜냐하면 굉장히 음. 다른 공간을 만들어주기 음. 때문에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맞아, 천창에. 맞아. 건축가들도 싫어하지 않아요.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 그걸 가지- 잡는 게 참 애매하지. 특히 결로를 잡는 거가 되게 골치 아프죠. 시공이야 뭐 진짜 시공을 잘하는 사람이 꼼꼼하게 하는 걸 감시하고 막 해서 잘한다고 해도 결로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쪽이 그럼 뭔가 다른 시스템을 첨부를 해야겠네. 또 추가를 해야겠네. 뭔가가 또 있어야지 되겠죠. 결국은 매번 하는 얘기지만 비싸게 하면 돼요. 금전적인 문제가 또 들어가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 때문에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천창 시공이 현재 실제적인 그런 프로젝트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창은 기본적으로는 빛을 받아들이는 공간인데 빛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아까도 얘기했던 게 환기? 그렇죠. 환기. 환기의 역할도 하죠. 그리고 빛을 받아들이는 거 하고 추가로 이제 창이 유일하게 건물에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맞아요. 요소거든요.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죠. 네. 내부에서 보이는 풍경도 창으로 조절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도 중요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창문이 보면은 이제 개인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모양도 낼 수 있고 그런데 요새는 다 아파트가 많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다 몇 년 전부터인가 이렇게 건물이 다 통유리라고 보이게끔 발코니 벽. 확장형. 네, 그런 것도 있고 일반 빌딩 같은 경우도 다 그냥 유리로 마감을 커튼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들. 뭔가 어떻게 보면 좀 괜찮다 멋져 보인다라고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또 획일적인 것 같고 어렸을 때 이제 서울의 63 빌딩을 보면 그 이제 해가 넘어가는 거에 따라서 이제 약간 색깔이 지금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되게 멋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63 빌딩 주변에 63 빌딩과 비슷한 높이의 건물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더 높은 게 생겼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니까 창문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외장재라고 해야 되나? 그 창이라고 외벽 해야 되나? 시스템이죠. 네. 외벽 시스템을 창으로 하는 거죠. 너무 좀 이렇게 안 열리는 애들도 있으니까. 다 똑같아 보이는 것 같고 좀 다 그렇게 모여 있으면 되게 좀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 저기 판교. 판교에 거기 이제 그 테크노밸리. 많은 사옥들이 있는 그 동네가 있어요. 되게 제가 무서워요, 거기. 거기 예전에 한번 그 오피스 디자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딱 들어가는데 풍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 파란색 커튼홀로 전부 건물이 다. 딱 그 건물 사이에 딱 한 건물만 그냥 딱 그 철근 콘크리트 조에 이렇게 타일 딱 붙어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걔가 완전 돋보여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파란색 그 유리를 쓰는지 정말 또 무섭더라고요. 하얀 프레임 약간. 쓰는 애들도 가끔 있잖아. 그 죽전 쪽 가다 보면 네이버 사옥은 녹색이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약간 느낌이 또 그쵸. 달라요. 네, 거기 왜냐하면, 판교 가면 막 서로 막 찌르는 것 같지 않아요? 건물들이. 그리고 나도 막 찌를 것 같고 뭔가 그 전에 얘기했던 철골의 차가운 느낌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 유리 커튼홀 유리 색깔에도 유행이 있어요. 커튼홀 유리가 투명한 유리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햇빛을 바로 들어가니까. 자외선을 한번 걸러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필름이 붙여지는데 그 필름의 색깔이 있거든요. 멀리서 이렇게 약간 파란빛 나는 색깔이 있고 녹색기 나는 유리가 있고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어두운 좀 그레이 갈색 톤의. 나는 유리가 있고 예. 그게 유행하던 시대가 있어요. 일반 창문도 완전 투명한 유리는 안 써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래서 약간 창마다 색깔이 있죠. 다음 주에 이제 창의 종류랑 유리 얘기할 때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겠죠? 네. 그런 얘기들을. 창의 또 역할이 환기를 하잖아요. 환기를 위한 목적이 사실은 예전엔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환기가 제일 크죠. 사실은. 요즘에는 뭐 공조 시스템도 있고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예전에는 진짜 환기 때문에 창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기를 내부에 있는 공기를 환기를 시켜줘야지 바깥에 있는 공기랑 섞어줘야지. 이게 사람들이 있으면은 계속 이산화탄소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공기가 좀 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 이제 정하고 그럴 때도 이제 문 열어봐서 공기 바람 잘 통하는지 그거 좀 잘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남양의 맞바람. 맞바람. 마통풍. 앞쪽 열고 뒤쪽 열면 시원한 맞아. 거. 근데 난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뭐지? 좀 지혜롭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맞바람 불면 실제로 환기도 잘 되고 그쵸. 시원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에는 화장실 거의 다 만들거든요. 화장실의 창을. 근데 아파트에는 거의 화장실의 창을 못 만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환기구가 있죠. 그럼 공조로 해결을 네, 하잖아요. 그런 면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와 주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창에 있어서는. 맞아요. 아파트에는 또 안 열리거나 창문을 또 작게 만든 데가 있고. 오피스텔처럼 오피스텔, 오피스텔 그렇게 같은 된 경우는. 데는 그렇죠. 그런 데는 환기 진짜 안 돼요. 저 옛날에 그런 데 살았거든요. 이 앞에 창문이 요만큼만 열리는 거예요. 유리 이만큼 있는데. 너무 답답해요. 네, 근데 그거 이렇게 프로젝트 창이라고 미는 창이었는데 바깥으로 밀면 거기서밖에 바람이 안 들어오잖아요. 환기가 안 돼요. 환기 안 되는데 그때는 또 그 그거는 창들은 환기 잘 안 되는 창들인데 그건 환기용이라고 거의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창. 나는 그런 거를 언제 제일 심하게 느꼈냐면 이거 약간 집이랑 상관없을지 모르겠는데 버스에 어느 날인가 창문이 다 없어졌지. 없어지고 맞아. 조그만 창 맞아. 너무 조그만 창 뒤에 뒤에만 맨 있고. 뒤에 하나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지. 그리고 이 틀어주잖아 계속. 에어컨 너무 세게 틀고 여름에는 아저씨 잊어버리면 안 틀고. 아저씨 더워요. 그럼 좀 있으면 뒤에서 또 얘기한다. 아저씨 추워요. 되게 딴 얘기인데 저도 옛날에 하여튼 에어컨 바람 너무 심하게 트니까 그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막는 거를 하나 개발해서 막아버리고. 맞아, 그거 막았었는데 나도. 근데 보면은 그때 되게 싫었던 게 아저씨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운전을 해. 맞아요. 맞아. 그 운전석에는 따로 이렇게 열고 닫는 게 있어. 자기는 창문 있다 이거지.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열고 닫고가 되는데 일반 다른 석에는 그냥 이렇게 구멍만 뚫려 있어가지고 아니면 이거 돌리는 거 있는 데는 거의 다 대부분 고장난 게 많고. 맞아. 왜 그러는 건지. 우리나라 사람들 잘 얘기 못하잖아. 더워요, 추워요. 진짜 어떤 날은 정말 저 앞에 달려가서 춥다고 얘기하는 거야 막 이러다가 막 오도독 떨면서 내리고. 맞아요. 그런 거 좀 있죠. 슬라이드 창이 그런 면에서 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버스 생각하면 더울 때 열고 추울 때 닫고.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아까 그 창 얘기하면서 햇빛 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빛을 들어오게 하려면 창이 투명해야 되잖아요. 투명하면 내 모습이 밖에서 보이잖아. 그래서 창이랑 항상 또 붙어 다니는 얘기가 프라이버시인 것 같아요. 사생활이죠. 저 우리나라는 더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주택은 뭐 외국처럼 땅이 넓어서 이렇게 창문으로 뭐 남의 집이 뭐 멀리 보인다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바로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도 이렇게 뭐 띄워야 되는 것들이 최소로 정해져 있고 그거 이상 띄우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뭐 그 창이나 이런 것들이 뭐 신축했을 때 인접 대지에서 우리 집이 들여다 보인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엄청 걸거든요. 그러면은 그 창문에다 가림막을 그렇죠. 해줘야 되고. 가림막을 해야 네. 그렇게 되면은 뭔가 건축물의 인면이나 이런 것들이 확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창문을 여기에 뚫고 저기에 뚫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했는데 맞아요. 결국에는 거기에 뭔가 다른 그 걸 설치해야 플라스틱 되고. 블라인드 같은 거를 아. 겉에다가 붙여서 아 그래서 그 밖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뭐지? 예, 약간 그릴 같은 거 붙어 있는 네, 거 맞아요, 있죠. 맞아요. 그게 이제 아. 그거를 붙여야 돼요. 건축 디자인 주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이 이게 왜 그 채광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채광이나 환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망 때문에 뚫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조망 때문에 뚫다 보면은 또 안쪽에 있는 그 사용자들이 밖에서 나 보이는 거 싫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조망은 갖고 싶고 빛도 갖고 싶고, 근데 내 모습이 밖에 보이는 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건축주 때문에도 뭔가 많이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장치들을 쓰거든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겹으로 만든다든가. 그 요새는 그게 나왔죠. 투명 디스플레이. 이 바뀌는 거. 그래서 그냥 화면을 안 켰을 때는 그냥 투명하게 안 이렇게 서로 보이다가 반대편이 보이다가 그냥 투명한 디스플레이 이제 화면을 놓으면 거기 이제 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냥 창문인데 아침에 해가 딱 뜨고 그러면 그 창문에 갑자기 달력이 생기고 시간이 보이고 막 이런 거. 되게 비싸겠다. 제곱미터당 시공비가 엄청날 것 같은데. 강남역의 지하에 그 예전에 그 빅뱅 앨범이 나왔을 때 그 이제 쇼케이스 유리가 한쪽이 그 투명 디스플레이였어요. 그래서 딱 가는데 투명한데 갑자기 안쪽에 그 CD가 있고 거기서 막 이렇게 빅뱅이 나와서 춤추고 그러다. YG니까. 그런 거를 이제 어딘가 고급 주택에는 쓸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시대가 그럴 수도 오겠죠. 있죠. 점점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써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써봐야 되는데 먼저. 그러니까. 그러게. 뭐 알고서 써야지. 협찬 부탁드립니다. 돈을 좀 많이 번 어떤 건축주를 만나고 싶어. 그게 그거 아닌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집이 게이츠? 빌 게이츠 집에 그 안에 그냥 그 큰 화면. 큰 네. 화면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막 그 수족관처럼 네, 네. 막 보이고 그런 엄청 큰 디스플레이 화면. 나는 근데 솔직히 난 별로 쓰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남의 거 말고 내 집. 그래요. 난 정신 없을 것 같은데. 난 그 돈이 있으면 그냥 경치 좋은 땅에 집을 지을 것 같아요. 좋은 땅을 사서. 그게 어떤 영화였더라? 무슨 영화에서 그 벽 전면이 그런 디스플레이 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풍경을 만들어내는 거야. 거기. 클라우드 아틀라스. 그런가? 그러면 요새는 디스플레이가 예전에는 왜 텔레비전 30cm 앞에서 보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좀 좋아져갖고 눈의 피로도도 낮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전면으로 디스플레이 해놔도 눈의 피로도가 좀 적으니까 그런 것도 좀 영화의 소재로 활용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면 좋을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이 벽 하나가 다 그냥 통으로 그런 디스플레이다. 그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게 그 저기 일본의 이제 그 오피스는 이제 어떤 게 좀 직원들을 위하는 회사 이런 거 나오면서 일본의 예가 나왔는데 바닥이 디스플레이 이렇게 깔려 있어서 거의 파도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소리랑 같이 이야. 업무하는데 조도도 이렇게 좀 맞춰서 좋더라고 그거는. 해변에서 해변에서 일하는 것처럼 바닥에서 막 파도가 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쇼파 같은 것도 좀 있고 거기서 좀 자유롭게 일하고 직원들은 좋아할까요? 거기 나온 사람들은 좋아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내가 이거 지금 갖고 궁금한 게 뭐냐면 그게 뭔가 광고를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쓰인다거나 샵에서 쓰인다거나 이러면 어쩌다 한번 보는 거고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은데 내 생활 공간에 그런 게 있으면 난 너무 정신 사납고 싫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내 맘대로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뭔가 공간을 바꿀 때도 너무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것도 뭐 다 개인차죠. 뭐. 개인 그런 차일 거지 수도 뭐. 있고. 내 생활을 하는 공간은 어쨌든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근데 매일매일 좀 그런 테마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바다만. 그치 뭐 그때 정도 되면은 그런 것들이 엄청 같이 맞물려서 발달을 하지 않을까. 아마 감성을 읽어가지고 뭔가 조도를 바꿔준다든지 뭐 그런 결국은 사용자가
여기 바다를 만들어줬으니 휴가 가지 말고 여기서 일해 막 이런 거 아니야? 어머. 회사에 뭐 악감정 있구나. 회사 나올 때 무슨 뭐 아니 왠지 악감정 그런 갖고 그런 있나? 느낌이 막 들자. 아니 뭐 요즘에 뭐 시대도 그렇고 직원들이 그렇게 보호해주고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 그냥. 그리고 그때 전에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집 선택할 때 창밖에 뭐가 보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되게 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집 밖에 내 방 창문 밖에 다른 집 건물 벽이 보인다거나. 근데 요즘 거는 벽 보이는 것들 경우들이 너무 많은. 네. 너무 많아서 집 구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난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좋은 경치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창 앞에 나무라도 한 그루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가로수라도. 그런 집 구하기 진짜 힘들죠. 근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전신주가 요새는 거의 다 이제 지하로 돼 있지만 아직까지 위로 나온 집들 많잖아요. 그럼 창문 열면 이제 전선들 보이고 그런 집도 있고. 우리 동네는 아직 전선 엄청 꼬여 있는데. 전 예전에 이제 물이 있는 집이 아니라 물 근처 물이 있는 집. 강이 보이는 물이 보이는 집에 살고 싶어서 하고 물이 있는 집이 그렇다. 강이 보이는 집에 살고 싶어서 하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이제 구한 집 보러 갔던 집이죠. 결국 그 집에 살지는 않았는데 오른쪽 창문을 열면 한강이 보이고 왼쪽 창문을 열면 안양천이 보이고 그래서 좋다 싶었는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심한 거야. 친구가 또 물 가까이에 살면 사람이 우울해진다고 그리고 산이 보이는 집에 살면 사람이 되게 건강해지고 밝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래 나는 약간 좀 우울하니까 물이 있어도 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땠어요? 양쪽은 너무 심한 거야. 그래갖고 그거는 건너뛰고 다른 집을 구했는데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초록색이 뭔가 건강한. 내 생각에 눈에 뭔가 좋다 계속 그랬잖아. 바뀌니까. 그것도 맞아. 이게 계절이 사람이 바뀌는 걸 아니까.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생각이 너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나야가라 폭포 가서 구경을 갔는데 거기는 사람이 계속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자살을 어느 그 카페에 보다 보면 거기 가면. 뛰어들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딱 봤는데 갑자기 가고 싶은 거예요. 음. 그냥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충동이 좀 나더라고. 좀 그렇대요. 물이 그래서 물 쪽으로 보통 물가에 집을 짓고 하는 분들은 보통 집에 안주인 분들이 부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물을 바라보고 싶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일하다가 딱 보면은 그 잔잔하잖아요. 특히 민물은 강물에 내면 파도도 없으니까 잔잔하면서 뭐 저녁 때나 아침 때면 물 안개가 쓱 올라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되게 우울해지면서 들어가고 싶어진대. 그래서 자살을 진짜? 되게 많이 한대요. 진짜. 나도 심리적으로. 그래. 나도 물 계속 보고 바다나 강이나 계속 보고 있으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심란할 때 바다 가고 난 그런 거지. 얘기 주변에서 듣는데 나는 별로 안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실제로 그렇구나. 그렇죠. 물을 되게 물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근데 막 바닷가나 막 이렇게 좋은 경치 있는데 막 이렇게 가면 창 길게 해가지고 막 전창으로 쫙 해놓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건축학개론에서도 바닷가에 창 쫙 다 열리고. 폴딩도. 폴딩도.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폴딩도. 그치만 그 집은 무너졌다는 거. 세트용이라서. 맞아. 영화에서 보니까 막 큰 벽 자체를 그냥 다 접어서 막 이렇게 예. 그게 하더라고요. 폴딩도어라는 건데 맞아요. 단열에 전면 아주 문. 그래도 취약한. 바람 다 들어오겠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구조 있잖아요. 그 구조가 발달을 하면서 가능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긴 창은 가로로 긴 창은 못 냈었는데. 다른 데서 받쳐주니까 이제 거기서 비어든다 이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구조 기둥이 되게 빽빽하게 서 있어야 되고 막 이래서 이렇게 넓은 창을 못 만들었는데 구조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넓은 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건축가들도 조망에 대한 욕심을 내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욕심을 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욕망이 극대화된 게 나는 커튼홀이라고 보는 거지. 모든 창이 조망이 다 아니라고 열리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조망이 아닌가? 투명함에 아닌 대한 것 욕구. 그건 투명함과 뭔가 되게 얇게 투명하게 이 정도 올릴 수 있다는 투명한 가볍게. 건물이 음. 투명한 상태로 부피가 그렇게 큰 게 올라가 있으면은 크기가 작아져 보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맞아, 주변이 맞아, 투명하니까. 음. 똑같은 크기의 건물을 강남에 있는 삼성 빌딩을 콘크리트로 올렸다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하게. 육중해 보이니까 그런 시도들이 이제 구조가 발달되면서 막 다양한 시도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 얘기를 지난주에 했으니까 구조 얘기 잠깐 건드려 본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창들에 대한 시도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런 시도들, 구조로 바뀐 시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 밝게 쓰면서 환기 잘 되게 하면서 뭔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든가. 근데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뭔가 한옥이 되게 딱딱딱 다 들어맞는 것 저도 같아요. 지금 생각한 게 조망하면서 네. 생각한 게 그럼 역시 배산임수인가? 역시 배산임수이고 물을 그- 보다가 우울해지면 산을 보고. 산을 보고 그리고 뭔가 한옥에서 이렇게 맞바람, 뭔가 네. 빛을 걸러주는 한지, 그다음에 조망을 고려한 창, 이 한옥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풍경들이거든요. 그게 맞아요. 한옥 그 창 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좋은 풍경을 그림처럼 딱딱 잡아내는지. 액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창을 그걸 열었을 때 사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경치를 빌려온다? 막 이렇게 내 집안으로 이런 뜻이더라고요. 진짜 한옥은 그런 면에서는 단열은 떨어지지만 단열은 뭐. 옛날 건축 뭐 단열 잘 되는 게 있나? 마당새가 열심히 불 때야지. 뭐. 우리에게는 그게 아랫목이 있지. 있었죠. 아랫목. 우리 온돌 시스템. 온돌이. 그리고 어. 사실 그 한옥 이제 멋들어지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한옥들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권세가들 아, 그렇지. 그쵸. 음. 그쵸. 역시 경제적인 문제로 결국은 돈이야. 아니야, 결국 돈이야, 집 짓는 예나 거. 지금이나 변한 건 없어. 어. 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야. 결국은 맨날 돈 얘기만 하면서 마무리하게 되는 우리는. 좋은 어떤 지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자꾸 제안을 해줘야 되는데 맨날 토리 아빠에게 우리가 돈으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 같은. 조금 미안한 면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도 나중에 집 지을 때는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향에 있는 창이냐에 따라서 빛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루버라고 하는 차양 같은 것들도 달고 아니면 조금 깊게 해서 처마를 좀 만든다거나 이런저런 장치들을 건축가들이 제안을 할 거거든요. 하죠, 보통. 그래서 뭐 서양빛 같은 경우는 세로로 루버를 한다던가 남향빛 같은 경우는 가로로 해서 약간 반사를 시켜줘서 안에 들어가게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도 에너지랑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니까 건축가들하고 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건축가들도 계획을 할 때 창이 가지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설비 쪽의 그런 계산값들 있잖아요. 그런 걸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들을 좀 맞아요. 이용을 해가지고 설계에 적용해서 그걸 하나의 또 데이터로 건축주한테 설득시키는 하나의 데이터로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설득만 잘 해주면 충분히 뭐 돈이 없나?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천창을 달아서 로망을 실현시키고 싶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뭐 결로가 생기고 뭐 그걸 하려면 어떤 시스템이 또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둘 사이의 접점을 찾아서 또 해결하는 게 또 기본 설계에서 네. 그렇죠. 그게 기본 설계의 과정인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떻게 되게 중구난방이었어요. 제가 오늘 조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좋았는데 좋았는데요. 대본 뭔가 순서대로 진행을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중구난방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적인 그래도 창의 역할, 기능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 나왔죠. 모자란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더 모자란 얘기할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페이스북에. 모자란 이야기는 이 소장님이 페이스북에 나중에 그 창이 아까도 네. 잠깐 얘기했지만 뭐 채광이랑 뭐 환기, 뭐 조망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약간 단열적인 문제도 크잖아요. 열적인 그런 것도 것들은 지금 굉장히 다음 크죠.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열할 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난주에는 강 소장님이 죄송합니다. 아주 귀를 간지럽히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그때 저희 사실은 마이크가 뻑이 나서 따로 녹음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자기 전에 녹음을 했어요. 예. 저 이어폰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내 귀에다가 속삭이는데 아유. 귀가 간질간질했던 그 코너죠. 그 코너 오늘은 다른 분께서 진행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이번 가장 주에 명랑하게 녹음한 거예요. 지난번 그게 네. 자석 페인트. 네, 이번에는 더 명랑한 목소리로 녹음을 해주실 다른 분의 코너를 한번 들어볼게요.